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애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아무리 좌익 세력들이 언론계,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보호하는 이 진실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 좌파 언론 및 좌파 단체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서 대기업 협박을 통해서 돈벌이에 나서는 양아치 짓을 하는 사례가 고개를 점차 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번 예를 볼까요? 참여연대, 이 김상조 같은 자들, 또 각종의 좌파 존벌레들이 삼성이나 SK나 CJ, 한화, 신세계 등 재벌 총수의 사법 처리 또는 세무조사 위기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표적으로 삼은 연후에는 비리를 폭로한다는 협박 등을 통해서 수십억 원씩 혹은 수백억 원씩 갈취하는 사례가 그야말로 다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할 이러한 상도덕을 벗어난 최근에도 이 한겨레 신문 등등과 같은 이런 언론이 똑같은 과거의 악행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업의 비리, 약점을 파고들면서 소위 돈을 뜯어서 기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박원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에서, 즉 청와대에서 무슨 정책실장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던 김상조라는 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 이 김상조가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놓고 본인은 지금 그런 식의 행태를 벌여오면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실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내용을 제가 봤더니요, 지금 2월 15일 날짜 보도인데 한겨레 신문의 이례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 한화그룹이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즉 이건 뭐냐면 한겨레 신문에서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하고 한화그룹에서는 일방적인 융단 폭격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겨레가 지난달 16일 이후 수일간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한화그룹의 성과급 RSU가 경영권 승계,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맹공을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눈길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RSU라는 게 뭔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SU는요, Restrictive Stock Unit이라고 하는 영어의 앞에 글자 R, S, U를 취약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 RSU는 restrictive, 제한적이다, 이런 말이죠. 형용사입니다. stock 하면은 주식이고요. unit, 그러면 어떤 단위, 조직,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미리 임치해 놓은 수량의 주식 자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RSU가 아마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 한겨레 신문의 광고, 기사 딜 불발에 따른 보복성 기사라는 찌라시가 나돌게 되니까 한겨레는 음해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반응이죠. 자, 한국화약계에서는 성과급 제도라고 하는 RSU가 경영권 승계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맹공을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한겨레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또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한겨레가 한국화약에게 광고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기사도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서 뒷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와 기사, 이거 적당한 선에서 딜이 돼야 됩니다. 소위 빅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발이 되음에 따라서 한겨레 측에서 한국화약에게 보복성 기사를 지금 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찌라시에 지금 나돌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한겨레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음해성 기사다.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화약은 어떠냐? 이런 연속되는 한겨레 측의 보도에 대해서 반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겨레 신문의 이례적인 보도 행태 그리고 한국화약그룹의 맞대응이 새해 벽두부터 언론계와 재계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1월 16일부터 여러 날에 걸쳐서 일면 기사와 사설 등으로 한국화약그룹, 즉 한화그룹의 임원 성과급제도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시행과 함께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연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만 한국화약 측이 충분한 취재 과정이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RSU는 단기간 성과를 낸 뒤에 매도 가능한 스톡 옵션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 장기간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게 되면 당장의 현금 성과급 대신에 사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는 2020년 한화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화가 처음 도입한 이래 SK, 두산, 포스코,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톡옵션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서 대주주 견제에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한겨레 신문이 1월 30일자 사설을 통해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하였습니다마는 이달 2월달 들어 명절 구정설을 전후해서 한겨레 측의 보도 과정에 대한 업계의 시각과 뒷얘기 등을 다룬 이른바 찌라시가 나돌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한겨레 경영기획실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음해성 내용이라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찌라시에는 한겨레 광고국 임원들이 한겨레의 첫 보도가 있기 전날인 1월 15일 오후에
한화 홍보실 임원을 찾아 다음날 보도 내용과 지면 배치 등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올해의 광고 물량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협상이 잘 성사되지 않자 이튿날부터 이른바 승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다고 광고와 기사 빅딜 불발에 따른 보복성 기사라는 업계의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측은 자체 확인 결과 한겨레 광고국 임원 등 4명이 한화의 관련 보도가 있기 전날 오후 3시 한화 홍보실 임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광고국과 홍보실의 만남은 이미 사흘 전에 잡힌 신년 인사 차원이었을 뿐 기사와 광고를 거래할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와 재계에서는 해당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비판 보도와 광고 홍보실의 만남이 공교롭게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면 만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광고국이 해당 보도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만나는 자리에 나왔냐는 점도 논란거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통상 편집권을 갖고 있는 기자나 보도 관련자 이외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보도 내용이 미리 유출된 사고가 아니냐는 것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RSU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승계 이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수일에 걸쳐 지면을 대량 할애한 것도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월 16일자 일면 한화 장남의 RSU 389억 원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우려를 비롯해서 3면, 4면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1월 17일, 1월 24일, 1월 30일, 1월 31일 연속으로 여러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하반기 논란이 되어 국회 토론회로도 다루어졌던 문제로서 신문사 고유의 편집권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지면 할애 등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화 측 대응도 이례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드러나지 않게 넘어가던 기존의 선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법적 대응 등 강경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 측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16일 열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여러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맞씨름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RSU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라면서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 측은 언론은 매체를 통해 의혹 제기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은 해명하거나 설명할 기회조차 없는 현실은 불공평하다라면서 소송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인은 국내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제도가 이런 논란을 통해 연착륙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갈등을 기업과 신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사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첫 조정일을 앞둔 2월 15일 오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처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하더라도요, 이 올바른 진실을 보도하는 이와 같은 언론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내용을만 갖고 보더라도요, 이 지금 이런 그 참여연대라고 하는 이 연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물론 선의의 사회의 공정을 수립하는 역할도 해왔다고 본인들은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지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정직하지 않죠. 박원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원순. 그렇게나 근검전략하고 산다면서 빵꾸난 양말, 뒤가 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자동차는 일본제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자가 박원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하다가 이유도 모를 이유를 대고 자살을 하였는데, 그게 과연 자살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살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미 장례도 다 치러버렸죠. 그랬어요. 자, 또한 김상조라고 다 헤어진 가죽 가방 들고 다니는 마치 아주 검소해 보이는 학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자를 학자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김상조. 머리가 있었으니까 잘 찍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까지 왔죠. 자, 이런 자가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의 비리를 고발한다고 위협, 협박, 공갈을 하면서 이런 표적을 삼아서 돈을 그동안 뜯어왔겠습니까? 자, 이 김상조는요, 지금 자녀들은 미국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부모가 돼서 남의 돈을 갖다가 갈취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해서 뜯어낸 그런 돈으로 좋은 집에 살고 자기 자식에게는 미국 같은 곳으로 유학 보내고 하면은 속이 편하겠습니까? 과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살아온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겨레 신문사가 뭔가를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김승현 회장의 자제분들이 지금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김승현 한화그룹의 회장의 자제분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김동관 씨는요, 굉장히 그 평이 좋게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최근에 작년인가요?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런 어머니였는데, 아들 3명째를 낳고 그동안 살아오다가 병을 얻고 불행하게도 일찌감치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기업의 그 자제분들 가운데는 개판 낙가무라상 내지는 개판 5분 후가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김동관 씨 같은 경우는 좀 살펴가면서 시비를 걸었어야 될 텐데, 한겨레 신문사가 이번에 한화하고 이 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전국이 어수선해지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램덕이 이미 왔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준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화약이 이런 그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반론 보도를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법인 율촌 대형 로펌 있죠. 이곳을 통해서 정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맞서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겨레 신문사가 빨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정 보도를 내야지 계속해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망조가 되는 수가 생깁니다. 자,
한겨레 신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폄하하고 거짓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죠? 네, 바로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이 이번 총선에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전라도 군산 지역의 시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무리 같은 전라도라고 해서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망각한 그런 파렴치범에게 표를 준다라면은 군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가 우리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우럭 고등 가재보다도 못한 정말 인간 이하의 꽃들이다라고 스스로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김의겸이라는 자에게 표를 줄 리는 없겠죠. 설령 민주당에서야 전략공천을 했다. 틀림없이 김의겸의 고향인 군산에서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수준은 그거보다는 한참 높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겨레 측에서 지금 한국 화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뭔가를 지금 빌어먹고자 지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죠. 이런 식으로 재벌 그룹이라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이와 같은 행태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대통령실에서 못하면, 아니,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이럴 때 써야지 언제 쓰려고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 가신 조태영 원장이 무슨 그 합의제를 한다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밑에 그 사람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차장이란 놈들을 데리고서는 무슨 합의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은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안 되면 검찰에다라도 지시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좌파 언론들이 이런 그 망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를 해서 이번에 어수선한 전국을 틈타서 한국화약, 한화그룹을 등쳐먹고자 하는 이런 못된 언론사의 관행과 못된 언론사에 암약하고 있는 이런 두더지들, 이런 쥐새끼들을 일벌백계할 뿐만 아니라 발본색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리고 신설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